여기에 근육이 많이 경직되어 있네요. 준호가 말하며 손을 허리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아, 그 순간 참지 못한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상철의 손길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그 손길 안에서 선영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김선영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시댁 제사를 지내야 하는 날이었죠. 56살의 선영은 벌써 20년이 넘게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이 시댁 제사를 준비해왔어요. 외동인 남편 덕에 시댁 제사는 늘 시어머니와 선영의 몫이었죠. 그마저도 이제는 선영 혼자서 준비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하루가 길겠구나. 선영은 부엌에서 한숨을 쉬며 제사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삼색나물에 전, 탕국까지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꼬박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날이었죠. 시댁 거실에서는 남편 이상철이 평소와 다름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60살의 이상철은 3년 전 공무원을 정년 퇴직한 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아내가 제사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그는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상철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이 하는 일이잖아. 나는 잘 모르고.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도 선영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무, 도라지, 시금치를 다듬고 양념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부침개 반죽을 만들고 기름에 지져내는 일까지 모든 게 그녀의 몫이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며느리의 손놀림을 예리하게 살펴보셨죠. 선영아, 전이 좀 두껍게 붙여졌네. 그리고 나물간도 작년보다 싱거운 것 같고.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는 더 신경 쓸게요. 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20년이 넘도록 매번 똑같은 지적을 받아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독립한 자식들은 제각각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은 게 벌써 몇 년이나 되었어요. 제사가 끝난 후에도 선영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설거지의 뒷정리까지 모든 게 그녀의 몫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이야기꽃을 피우며 시간을 보냈지만 선영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탓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발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싫을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고생했네. 이상철이 건성으로 한마디 던졌지만 그것도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그 무관심한 태도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형식적인 인사치레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뭐지?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자가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일 뿐인가? 20여 년 전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상철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선영을 아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남자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라져버렸어요. 선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게 됐고 옷차림도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여자로서의 자신을 돌보는 일 따위는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선영의 마음속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제사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지만 선영의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목과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허리도 뻐근했어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고개를 돌리기도 힘들 정도였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선영은 거울 앞에서 목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파스를 붙이고 며칠 참았겠지만 이번엔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동네에 새로 생긴 도수치료센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음 편한 도수치료센터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그곳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접수대에서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한 후 잠시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김선영님? 부드러운 목소리가 선영을 불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얀 치료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세련된 느낌이 났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원장 박준호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선영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정중하게 대해주는 남자를 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준호는 선영을 치료실로 안내하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서요. 제사 준비하다가 그런 것 같은데 사흘째 이래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치료실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긴장을 풀어주었죠. 준호는 선영에게 간단한 가운을 내어주며 말했어요. 이걸로 갈아입으시고 편하게 누우세요. 제가 꼼꼼히 풀어드릴게요. 선영은 가운으로 갈아입고 치료대에 엎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누워보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항상 누군가를 챙기느라 바빴는데 이렇게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게 언제만인지 몰랐죠. 시작할게요. 아프면 말씀해주세요. 준호의 손이 선영의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남편 외에는 이렇게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준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근육이 정말 많이 뭉쳐있네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손길이 목 뒤에서 시작해서 어깨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적당한 압력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솜씨가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죠.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통증이 완화되는 것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긴장 풀고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럽게 들렸어요. 그의 손이 등 전체를 쓰다듬으며 근육을 이완시켜 주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일이었죠. 조금 나아지셨나요? 치료가 끝나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선영은 가운을 여미며 대답했어요. 실제로 몸도 한결 가벼워졌지만 그것보다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받으시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준호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계속 그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손길, 자상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까지. 나 왜 이러는 거지?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여전히 50이 넘은 아줌마였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았죠. 도수 치료를 받은 지 사흘 후 선영은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목과 어깨는 많이 나아졌지만 이번에는 허리도 아팠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핑계였을지도 모르죠. 선영 자신도 왜 다시 가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선영님. 준호가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저번보다는 낫지만 허리가 좀 아파서요. 선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번에도 같은 치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조용한 공간, 은은한 조명, 그리고 준호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선영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죠. 이번에는 허리까지 같이 봐야겠네요. 좀 더 편한 자세로 누워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선영은 치료복으로 갈아입고 치료대에 엎드렸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긴장보다는 묘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뒤에 옷을 좀 열겠습니다. 준호의 손이 다시 선영의 어깨에서 붙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천천히, 좀 더 세심하게 움직였죠. 마치 선영의 몸을 세밀하게 탐색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 근육이 많이 경직되어 있네요. 준호가 말하며 손을 허리 쪽으로 내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허리와 골반 주변을 지날 때마다 선영은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치료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접촉이었지만 선영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근육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숨을 고르게 쉬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그의 손이 허리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내뱉었어요. 그것이 아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준호 역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손길이 더 조심스러워졌고 치료 시간도 길어졌어요. 두 사람 모두 그 안에서 흐르는 미묘한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이 부분이 특히 아프시죠? 준호가 물으며 손에 더 힘을 주었어요. 네. 아, 거기.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의 손이 골반 근처의 깊은 근육까지 파고들었어요. 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괜찮으시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선영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깊숙한 터치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것 같았죠. 준호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선영의 몸을 구석구석 터치하며 근육을 풀어주었어요. 전문적인 치료였지만 동시에 남녀 간의 은밀한 접촉이기도 했죠. 선영님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치료 시간이 끝나갈 즈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치료실 안의 공기가 평소보다 뜨겁게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선영이 일어나며 말했지만 그 인사에는 치료에 대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준호의 대답 역시 평범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온몸이 후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치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죠. 그날 밤 선영은 잠들기 전까지 계속 준호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하고 섬세한 터치,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선영은 다시 한번 도수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7시 반으로 예약을 잡았어요. 이미 예약이 다 차서 오후 늦은 시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는 동네 모임이 있다고 말했죠.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마지막 시간인데 괜찮으실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언제든 괜찮습니다. 선영은 늦은 시간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치료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환자들은 모두 떠난 후였어요. 복도에는 준호만이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준호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물었어요. 그냥 별일 없이 지냈어요. 선영은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죠. 치료실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명이 평소보다 더 은은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다른 직원들의 움직임도 환자들의 소음도 없는 고요한 공간이었죠. 선영이 치료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준호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죠. 마치 처음 만나는 연인처럼 서먹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준비되셨나요? 준호가 노크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선영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았어요. 치료대에 엎드린 선영을 보며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본 선영은 오늘따라 더 아름다웠습니다. 5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우아하고 여성스러웠어요. 오늘은 좀 더 강하게 치료해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지만 그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죠. 준호의 손이 선영의 목 뒤에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죠.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마치 선영의 몸을 소중한 보물처럼 다루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아직도 많이 굳어 있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네, 요즘 잠도 잘 안 와서요. 선영이 대답했지만 사실은 준호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 더 많았어요. 준호의 손길이 어깨에서 등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문적이고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마치 선영에게 아기 다루는 것 같은 부드러움이 있었죠.
여기는 어떠세요? 준호가 허리 아래쪽에 손을 넣으며 물었어요. 선영은 순간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남편조차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부위였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좀 뻐근해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호의 손이 더욱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골반 근처의 깊은 근육까지 파고들며 천천히 풀어주었어요. 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 선영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 소리를 들은 준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손을 거두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섬세하게 선영의 몸을 어루만졌죠. 괜찮으세요? 준호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네. 계속해주세요. 선영의 대답에는 간청하는 듯한 떨림이 있었어요. 준호의 손이 선영의 옆구리를 지나 허리를 감쌌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선영의 옆구리 입을 맞췄죠. 선영의 온몸이 짜릿해지는 걸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세웠죠. 선영은 자연스럽게 준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숨결이 선영의 볼에 닿았어요. 선영은 눈을 감았죠. 그리고 준호의 입술이 선영의 입술에 닿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하지만 점점 깊어졌죠. 2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선영은 준호의 목을 감싸 안았고 준호는 선영의 허리를 더욱 꽉 안았죠.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죄송해요. 준호가 선영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저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래됐어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그날 밤 치료실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환자와 치료사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에게 빠져든 거죠. 그날 이후 선영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준호가 떠올랐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의 손길을 생각했어요. 마치 10대 소녀처럼 연애에 빠진 기분이었죠. 며칠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영 씨,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평범한 안부 인사였지만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죠.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시작된 문자 대화는 점점 자주 오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치료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일상적인 대화로 바뀌었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걷기에는 아쉬운 날씨네요.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대화가 계속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직접적으로 만나자고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준호가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어떠세요? 선영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선을 넘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죠.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선영은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옷장에서 가장 예쁜 옷을 골라 입었죠. 거울을 보니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디가? 남편 이상철이 물었어요. 친구랑 차나 한잔 하려고요. 선영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평소보다 더 멋져 보였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와주셔서 고마워요. 준호가 일어나며 의자를 빼주었어요. 저야말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요. 선영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2시간 동안 두 사람은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각자의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꿈꿨던 것들에 대해 나눴죠. 사실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아요. 선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이런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준호의 고백 역시 진심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만났어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의미 있는 터치였죠. 선영 씨,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카페를 나서면서 준호가 제안했어요. 시간이 더 되신다면 조용한 곳에서 더 이야기할까요? 선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두 사람은 조용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선영에게는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색함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죠. 정말 괜찮으신 거죠? 준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품에 안겼어요. 그날 오후 선영은 잊고 있던 여자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품 안에서 20년 만에 진정한 사랑을 느꼈어요. 부드러운 속삭임과 애정 어린 터치,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현실로 돌아와야 할 순간이 왔어요.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선영이 아쉬움을 담아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아쉬워요.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행복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죠.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준호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 뭘 하고 있는 거지?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 달콤했던 시간을 후회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 이상철이 건성으로 말했어요. 네, 친구랑 이야기가 길어져서. 선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어요. 준호와의 달콤한 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무거움도 느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선영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화장을 더 정성스럽게 하게 되었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죠.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남편 이상철이 어느 날 문득 말했어요. 그래요?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선영은 당황하며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선영은 점점 더 자주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치료를 핑계로 삼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들을 만들어내야 했어요. 오늘도 나가? 이상철이 물었어요. 네, 동네 부녀회 모임이 있어서요. 선영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요즘 모임이 참 많네.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살짝 묻어났어요. 선영은 준호와 만날 때마다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면 들킬까봐 걱정했고 립스틱도 만나기 직전에 발라야 했죠. 하지만 사랑에 빠진 여자의 변화를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웠어요.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집안일을 할 때도 예전보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여보, 이 향수 새로 샀어? 어느 날 저녁 이상철이 선영에게 다가오며 물었어요.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준호와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의 향수 냄새가 옷에 밴 것 같았거든요. 아, 그냥 백화점에서 테스트해보라고 준 거예요. 선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상철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어요. 며칠 후 더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선영이 준호와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었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던 탓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이상철이 현관에서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친구가 고민이 있어서. 상담해주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어요. 선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친구? 나도 아는 사람인가요? 이상철의 질문이 계속되었어요. 아니요,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영은 점점 더 당황했어요. 이상철은 선영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른 화장, 새로운 립스틱 색깔, 그리고 어딘지 들뜬 표정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당신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선영은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글쎄, 예전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아서. 그날 밤 이상철은 잠들지 못했어요. 아내의 변화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변화를 모를 리가 없었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선영이 준호와 만나고 돌아오는데 선영에게서 남자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나 봅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이상철이 선영의 코트의 냄새를 맡으며 말했어요. 선영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향수 냄새는 분명히 준호의 것이었거든요. 아, 그냥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스쳐 지나가면서 배인 것 같아요. 옆에 앉은 사람 냄새인가 보죠. 선영은 급하게 변명했어요. 하지만 이상철은 이상했습니다. 정말 그런 거라고?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철은 아내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외출 시간, 화장하는 정도,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신경 쓰였죠. 선영 역시 남편의 시선을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무관심했던 남편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것 같았거든요. 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선영은 속으로 자문했지만 준호와의 만남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이에서 선영은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준호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흔들렸죠. 어느 날 저녁 이상철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여보,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선영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끝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집안에 뭔가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남편의 의심이 깊어지는 가운데서도 선영은 준호와의 만남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간절해졌죠. 하지만 그 대가는 곧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선영은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저녁에 준비할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더니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이상하네. 선영은 잠시 멈춰서서 이마를 짚었어요. 요즘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룬 탓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이 평소와 달랐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장을 봤죠. 아줌마, 이 배추 얼마예요? 선영이 채소 가게 앞에서 물었어요. 한 포기에 3,000원이에요. 가게 사장이 대답했죠. 선영이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렸거든요. 아, 아줌마. 채소 가게 사장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누군가가 119에 신고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아시는 분 계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선영의 핸드폰에서 남편 번호를 찾아 연락했어요. 이상철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쓰러졌다고요? 이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이상철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그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선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여보. 이상철이 급하게 다가갔어요. 여보. 선영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상철이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으로 보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셨나 봐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과로요? 이상철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혈압도 좀 높고 수면 부족의 징후도 보여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상철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아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선영아, 괜찮아? 이상철이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죠. 응, 괜찮아. 선영이 작게 대답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상철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선영의 얼굴을 본 순간 느꼈습니다. 퇴직한 후로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고 아내가 모든 집안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영아, 나 정말 바보였어. 이상철이 선영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갑자기 왜 그래? 선영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전혀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60살의 나이에도 남자가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데 그 순간 상철은 정말 진심이었죠. 아프지 마. 내가 더 잘할게. 이상철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선영은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나 볼 수 있었던 따뜻함이었죠. 병실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이상철은 선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물도 떠다 주고 이불도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죠. 여보, 진짜 괜찮아. 이제 집에 가서 쉬어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안 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당신 곁에. 이상철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그날 밤 선영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준호와의 달콤한 시간들, 그리고 지금 자신을 걱정해주는 남편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선영은 속으로 자문했어요. 준호와 함께 있을 때는 잊었던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 남편을 보니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깊은 인연이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태어나면서 이상철이 말했어요. 선영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선영은 남편의 진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준호에 대한 마음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선영은 결심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선영은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이상철은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따뜻한 차 한 잔 줄까? 이상철이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며 물었어요. 어머, 당신이 직접?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2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차를 끓여준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더 많이 도와줄게. 이상철이 따뜻한 차를 선영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상철은 장보기, 설거지, 청소까지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남편의 변화가 고마웠지만 준호에 대한 마음을 쉽게 정리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영 씨, 몸은 좀 괜찮으세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선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잠시 아팠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선영은 핸드폰을 들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이상철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선영은 남편의 모습을 자세히 봤어요. 비록 둔하고 표현이 서툴렀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여보, 오늘 날씨 참 좋아. 우리 산책이라도 할까? 이상철이 제안했어요. 산책을요? 선영은 놀랐어요. 남편이 먼저 산책을 제안한 것도 정말 오래간만이었거든요. 응, 당신 몸에도 좋을 것 같고 나도 운동이 필요해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동네를 걸었어요. 해질 무렵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이 마치 신혼부부 같았죠. 선영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이상철이 걸으면서 말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20년 넘게. 당신이 이 집을 지켜주고 나를 돌봐준 것 말이야.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의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게 정말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상철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병원에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알았어. 당신 없이 난 정말 아니것도 아니란 것을. 그 순간 선영은 확신했어요. 자신이 정말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그날 밤 선영은 준호에게 긴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여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잊고 있던 설렘과 행복을 되찾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남편 곁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부디 이해해주세요. 한참 후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선영 씨의 선택을 존중해요. 잠깐이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편분과 더욱 행복하시길 바래요.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그 문자를 읽었어요.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었죠. 준호는 자신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준 사람으로 마음속에 남을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선영과 이상철은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예전 같으면 선영 혼자 가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둘이 함께였죠. 이 채소가 싱싱해 보이네요. 이상철이 토마토를 들어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장 보는 법도 아네요? 선영이 웃으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제부터는 나도 잘한다는 걸 보여준다니까. 시장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머, 선영 씨 부부 정말 금슬 좋아 보여요. 부러워라. 선영은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상철이 서툰 솜씨로 채소를 썰고 선영이 맛을 봐가며 간을 맞췄죠.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선영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잘해보자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준호와의 시간은 이제 꿈 같은 추억이 되었어요. 아름답고 달콤했지만 현실에서는 지킬 수 없는 사랑이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선영은 자신이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선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뭐가요? 이렇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요. 이상철도 선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 모두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상철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에 들었어요. 마음속 한편에는 준호에 대한 그리운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현실에서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서 말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